I got the cash in the bags. 1998년 3월 9일 오전 대만 칭화대학교 방사선 융합기술 연구소 강당 구석에서 여성의 사체 항구가 발견됩니다. 숨진 여성이 있는 강당의 문을 열자 화학약품 냄새가 코를 찌르듯 강하게 났고 누군가 고의로 염산같이 부식성이 강한 용액을 부은 것처럼 사체의 얼굴은 신원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녹아버려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여성의 왼팔 밑에는 사용 흔적이 있는 남성용 피임기구가 놓여 있었고 바지 주머니에는 삐삐가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여성은 이틀 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가 되어 있는 칭화대학교 방사선 융합기술 연구소 소속 대학원생 허가진으로 밝혀집니다. 경찰은 허가진의 부모를 불러 피해 여성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하지만 여성의 얼굴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돼 그들은 피해 여성이 자신의 딸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바지 주머니에서 찾은 삐삐를 떠올리며 그들에게 말합니다. 따님 삐삐로 연락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삐삐가 맞는지 확인해보죠. 잠시 후 삐삐가 울립니다. 이 여성은 허가진이 맞았습니다. 딸의 끔찍한 모습을 마주한 부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몸에서는 남성에게 당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사건 현장에 있던 사용 흔적이 있는 남성용 피임기구는 무엇일까요? 경찰은 범인이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벌인 고도의 전략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로부터 3일 뒤 3월 12일 경찰은 허가진의 동창이자 절친인 홍효혜를 전격 체포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먼저 허가진, 홍효혜 두 사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 허가진은 1974년 대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대만 전력회사의 직원으로 집안 형편은 꽤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허가진은 대학 졸업 후 1996년 대만 칭화대학교 방사선 융합기술 연구소에 들어갑니다. 사건 당시 그녀의 나이는 24세였습니다. 용의자 홍효혜. 교통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해인 1996년에 허가진과 같은 대만 칭화대학교 방사선 융합기술 연구소에 들어갑니다. 두 사람은 성격, 취미, 학교 성적 등 비슷한 점이 많아 금방 친구가 됩니다. 두 사람이 다니는 연구소에는 학생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연구소는 대학교 건물과는 꽤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 다른 학생들과 교류할 기회도 많지 않았습니다. 꽤 폐쇄적인 환경에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였을까요? 두 사람은 급속도로 친해져 둘도 없는 절친이 됩니다. 이들에게는 또 다른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증환태. 같은 연구소 소속 대학원생입니다. 세 사람은 함께 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하루 종일 붙어 있었죠. 밤낮 없이 연구실에 틀어박혀 실험에 몰두했지만 매번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증환태, 허가진, 홍효혜 세 사람은 서로를 다독이며 힘든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이들에게 서로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는 일이죠. 허가진이 증환태를 좋아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증환태는 이미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여자친구 역시 같은 연구소 대학원생이었죠. 허가진 역시 이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증환태에게 푹 빠져버린 허가진은 이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같은 연구소 사람들이 허가진이 증환태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다 알 정도로 허가진은 여자친구 따위는 가볍게 무시한 채 무섭게 증환태에게 돌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허가진의 절친 홍효혜 역시 증환태를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홍효혜는 몰래 자신의 마음을 증환태에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은밀한 관계를 이어가는데요. 그렇지만 얼마 되지 않아 허가진이 둘 사이를 눈치챕니다. 허가진, 홍효혜 두 사람은 이 일로 크게 다투고 절교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성 문제로 친구와 다투게 되면 더 이상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게 됩니다. 하지만 허가진, 홍효회 두 사람은 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증환태를 차지하려고 헐뜯고 시기하며 불성사납게 굴더니 갑자기 그 태도를 바꿉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듯 증환태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허가진, 홍효회 두 사람은 증환태의 여자친구를 처치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의 적을 제거하기 위해 잠시 동맹을 맺는 거죠. 두 사람은 증환태 여자친구의 스쿠터를 부수거나 실험 데이트를 훔치는 등 증환태의 여자친구를 괴롭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증환태의 여자친구는 갑자기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두 사람 소행이라는 걸 알았지만 대응해봐야 유치한 싸움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 그녀들이 뭘 하든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연구소 동기들 역시 허가진, 홍효애의 야비하고 유치한 술수를 눈치채지만 괜히 남의 예정사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 그냥 모른 척합니다. 두 사람의 괴롭힘은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졌고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증환태의 여자친구는 결국 이별을 통보합니다. 두 사람의 만행은 단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허가진과 홍효혜는 증환태 주변 모든 여자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1997년 11월 말 무렵 증환태가 같은 연구소에서 공부하는 한씨와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허가진과 홍효혜는 분노하죠. 12월 2일 오후 허가진은 한씨를 찾아갑니다. 언니, 할 말이 있는데요. 잠깐 좀 봐요. 한씨는 별 생각 없이 허가진을 따라가는데 허가진이 한씨를 데려간 곳은 바로 연구소 화장실이었습니다. 한씨는 뭔가 싸하긴 했지만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냐며 허가진을 따라 화장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엔 홍효혜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홍효혜는 갑자기 한씨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야, 너 따위가 감히 환태랑 밥을 먹어? 조용히 학교 다니고 싶으면 행동 똑바로 해! 허가진과 홍효혜는 한씨에게 경고한 뒤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후 한씨는 연구소 소장을 찾아가 이 사실을 모두 말하죠. 연구소 소장은 허가진과 홍효혜를 불러 크게 꾸짖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오히려 한씨가 정상이 아니라며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지만 연구소 소장은 소문이 좋지 않은 두 사람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는 허가진과 홍효혜에게 학교에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고 말합니다. 다음날 아침 허가진과 홍효혜의 부모가 연구소 소장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거만한 말투로 우리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는 착한 아이죠. 지금까지 한 번도 속을 썩인 적이 없어요. 그런 아이가 다른 친구에게 손찌검 하다니요. 증거는 가지고 계신 거죠? 그들의 당당한 태도에 기가 눌린 소장은 한 발 물러나 아무 처벌도 내리지 않습니다. 소장도 자신들을 어찌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허가진과 홍효혜의 흉포는 나날이 더 심해집니다. 연구소 안에서 증환태와 가깝게 지내는 여성은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증환태가 나서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한 사람을 두고 벌이는 허가진과 홍효혜의 싸움. 과연 승자는 누구일까요? 허가진은 하루가 멀다고 증환태에게 고가의 선물을 줍니다. 이에 뒤질세라 홍효혜 역시 증환태에게 선물 공세를 퍼붓습니다. 부유한 허가진에 비해 홍효혜는 그다지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커진 씀씀이로 인해 금전적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었죠. 홍효혜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모교인 교통대학교의 한 교수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집니다. 그 대가로 홍효혜는 그 교수로부터 12만 대만 달러, 우리 돈 약 53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받습니다. 그러나 홍효혜는 이틀도 되지 않아 카드 한도를 모두 사용해버립니다. 모두 증환태에게 줄 고가의 선물을 사기 위해서였죠. 이성을 잃고 광기로 치닫는 이 상황에 증환태는 대체 뭐라고 있을까요? 사실 증환태는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들의 선물 공세를 그저 즐길 뿐이었죠. 보다 못한 증환태의 친구는 그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합니다. 너도 이런 상황에 책임이 있어. 행동 똑바로 하고 다녀.
하지만 친구의 이런 충고에도 정환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좋은 친구일 뿐이라며 넘겨버립니다. 사실 정환태는 사람들 몰래 두 사람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허가진과 홍효애는 정환태가 두 사람 사이를 넘나들며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형적인 만남은 허가진과 홍효애 사이의 갈등을 더 부추겼습니다. 1998년 3월 6일 허가진, 홍효애, 정환태 그리고 고시성을 가진 또 다른 친구 4명이 함께 쇼핑을 갑니다. 물건을 모두 고르고 허가진이 자신만만하게 카드를 꺼내며 자신이 결제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나 한도 초과로 결제를 할 수 없었습니다. 허가진은 정환태 앞에서 자기 꼴이 너무 우스워졌다는 생각에 갑자기 홍효애에게 욕하며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야! 네가 내 카드 썼냐? 이 도둑! 나!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상황에 당황한 홍효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 그 자리에서 허가진과 크게 다툽니다. 정환태가 나서서 싸움을 말리자 두고 보자며 둘은 잠시 싸움을 멈춥니다. 3월 7일 새벽 다시 만난 허가진과 홍효애는 낮의 일에 대해 서로를 향해 욕하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야, 정환태는 내 거야. 서로 정환태에게서 떨어지라며 고래고래 소리칩니다. 결국 화를 참지 못한 홍효애가 주먹을 날리자 허가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져 정신을 잃습니다. 홍효애는 허가진에게 실험실에서 가져온 마취제를 흡입시킵니다. 홍효애는 완전히 정신을 잃은 허가진의 두 발을 잡고 연구소 강당으로 끌고 갑니다. 그 과정에서 여기저기 부딪혀 허가진의 머리에서는 많은 피가 흘러나옵니다. 홍효애는 실험실에서 걸레와 약품 등을 가져와 바닥에 묻은 혈흔을 깨끗이 닦습니다. 그리고 강당 구석,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허가진을 숨겨두고 숙소로 돌아갑니다. 3월 7일 오전 9시 홍효애는 아침 회의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아무 일도 없는 듯 학교 행사에 참석해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3월 7일 밤 9시 15분 홍효애는 허가진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소 강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미 숨진 허가진을 발견합니다. 홍효애는 예상했다는 듯 침착하게 실험실로 들어가 여러 약품을 섞어 혼합 용액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허가진의 얼굴에 붓습니다. 홍효애는 허가진의 왼팔 밑에 정환태의 체액이 담긴 피임기구를 놓아둡니다. 그런데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인지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랑이 증오로 변한 것일까요? 홍효애는 마치 정환태가 이 모든 일을 한 것처럼 꾸며둡니다. 경찰의 신문에도 홍효애는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홍효애가 연구실 실험실과 강당을 여러 번 들락날락했다는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피해자 허가진이 입고 있던 스웨터에서 부러진 손톱이 발견되는데 검사 결과 홍효애의 것으로 밝혀집니다. 결국 홍효애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합니다. 1998년 6월 10일 검찰은 홍효애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지만 재판부는 그녀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합니다. 1심 재판이 끝나고 홍 씨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지만 2심 역시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홍효애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지만 대법원은 그녀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2008년 12월 3일 홍효애는 모범수로 인정받아 10년 8개월형을 마치고 사회로 돌아옵니다. 출소 후 그녀는 번역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 언론가의 인터뷰에서 남자가 무서워 평생 미혼으로 살 거라고 말합니다. 그녀를 향한 대중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지은 죄에 비해 받은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죠. 저는 여기서 제일 궁금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과연 정환태는 어떻게 됐을까요? 대중의 비난이 두려웠던 정환태는 사건 발생 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다시 대만으로 돌아와 지금은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잘 살고 있습니다. 참 세상은 뭔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